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이슈화되곤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관세율이 낮아지겠지라는 타코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아지고 있죠. 그 외의 변수에 시장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엔비디아의 끝없는 상승세, 그로 인해서 국내장은 또 어떤 종목들이 계속 연결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이번 주 실적 시즌 돌입, 거기에 경제 지표도 쏟아집니다. 관련한 내용들 촉각을 곤두세워서 일정 측면에서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장 소폭 하락으로 끝이 났는데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시작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 이 상승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주 준비하기에 앞서 일단 금요일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이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낙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시점입니다. 미국과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는 국가가 캐나다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감을 키우기는 했습니다만 이 관세 공포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낙폭이 장중 내내 좀 축소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추가된 뉴스들이 있었죠.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20에서 10%포인트가 추가된 거고요. 멕시코 역시도 5%포인트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제 시행까지 약 3주가량 남은 이 관세 앞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점점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민감도 자체는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실효 관세율이 어느덧 15%까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는 190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실적들의 그 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에서 비트코인은 이틀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대 상승하면서 11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WTI 국제유가는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한 중대 성명을 내놓겠다라고 앞서 예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내가 취임하자마자 러우 전쟁을 며칠 내에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종목별 분위기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날 S&P 500에 400개 기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약했던 가운데 지수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연출해둔 덕분인데요. 거기에 한몫을 했던 중요한 뉴스가 바로 유럽연합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계획을 결국은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럽연합이 정말 몇 년 동안 이를 갈고 준비를 했던 이 디지털세 계획,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이기지 못해서 유럽이 항복한 것으로, 즉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G7 최저한세에 이어서 디지털세까지도 철회하는 데 역할을 해준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각종 외국의 세금으로부터 아주 철벽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평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 덕분에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일제히 상승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경우 나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젠슨항 CEO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전용 칩을 오는 9월부터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코멘트들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테슬라의 주가 1.2% 반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 선을 회복해냈습니다. 그록 AI를 차량에 탑재한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운행 지역 확대, 거기에다가 인도 진출 소식까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앱스타인 문건을 빨리 공개해라라는 트윗을 또 올렸거든요.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이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엔비디아는 연일 최고가를 달려가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법도 한데 이번 주에 이 이슈로 인해서 좀 흔들림이 나오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1%대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EPS 증가율 전망치 2026년도와 7년도까지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주요한 드라이브로는 AWS의 강력한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00, 35%의 업사이드가 되겠고요. 이와 별개로 초반에는 다소 부진한 듯했던 프라임데이 매출이 전체를 통합해보니까 전년 대비 30% 뛰어 올랐다. 이 부분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메타가 정말 공격적이다,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인 AI 투자, 인재 영입을 감행하고 있죠. 이날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음성 AI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되겠는데요. 이 플레이 AI를 인수한다. 지금 이 플레이 AI는 한 직원이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부 다 메타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또 메타의 음성형 AI 기술이 얼만큼 도약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부진했던 쪽은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스타트를 끊게 될 텐데 경계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들의 실적에 계속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가장 아웃퍼폼을 했던 섹터로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제재 가능성, 그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밖의 특징주들입니다. 팔란티어 분기 고객 수가 39% 증가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고평가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특히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이틀째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사이버 보안주들 왜 이렇게까지 빠지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아직까지 이제 별달리 들려오고 있는 뉴스는 없거든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날 드론 관련주들 시세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드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미국 내 각 작전 부대 안에 드론이 통합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회사죠. Unusual Machines가 40% 가까운 시세를 내줬고요. 그 밖에도 에어로 그룹이 30% 가까운 상승세, 레드캣 홀딩스라든지 에어로 바이런먼트 등 우리에게 익숙한 드론 관련주들 일제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특별한 이슈가 부재했던 가운데 수급 부진의 여파로 급락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테마를 가장 크게 자극할 만한 한 가지 뉴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립토 위크가 한 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위크는 다른 말로 하자면 암호화폐 법안 집중 처리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는 3대 코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Clarity Act.
이름에서부터 이 clarity, 그러니까 명확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코인 감독 기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Genius Act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얼마 전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기 전까지 여전히 하원 통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등 여러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하원 통과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Anti-CBDC Act라고 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와 금융, 핀테크주들의 모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달성해가는 이유는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관련 주들의 시세까지 자극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주간 상승률까지 기입을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돌고 도는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내에서는 조방원에서 조정이 있었고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등의 상대적으로 수급 빈집에서 또 상승세가 나타났죠. 하루는 조방원, 하루는 또 수급 빈집에 주거니 받거니의 움직임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이날 오전 3,2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선, 방산, 원전 등의 기존의 주도주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고 삼성전자, 2차전지 등에서 올랐습니다. TSMC 6월 매출 호조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 그록을 탑재한다 등의 뉴스가 있었죠. 그 덕분에 삼성전자, 2차전지 등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어느덧 62,600원으로 지난 금요일 2.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날 30만 원 터치한 이후에 약간의 또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294,500원의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삼성전자와 파크시스템즈와 같은 부품 장비단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PSK나 이오테크닉스 등의 종목들 비교적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3% 상승으로 끝이 났죠. 2차전지 소재, 엔터 등에서 힘을 내면서 800선을 탈환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정책주가 강세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사주 소각 테마가 올라갔죠. 가장 눈에 띄는 코스닥의 특징주로는 그날은 LNF의 11%의 급등 등이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섹터로 본다면, 이슈 측면에서 본다면 이날은 삼성전자가 2.6% 올라가면서 코스피 하락을 좀 제한시켰고 다른 섹터의 수급을 좀 흡수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이슈가 나오면서 일부 신재생 종목들 괜찮았죠. 그리고 요즘 전통 화학주들이 비교적 좋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과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시장의 유동성 증가 사이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선박, 자동차 수출 괜찮았고 기존의 수출 키워드가 있는 종목군들 비교적 평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계속해서 돌고 있는 섹터 순환매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7월 12일 기준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각 국가별로 관세율 정리를 해봤는데요. 높은 순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브라질 50%, 캐나다 35%도 눈에 띄죠. 유럽 연합 30%,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25%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곤 있으나 그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관세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세가 좀 불안정하긴 하나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론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주면서 지수 하락은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장이 뚜렷하게
엄청난 악재도 없고 또 엄청난 호재도 없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보합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일정 부분 엔비디아 등이 급등해줄 때는 또다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친다던가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관세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일정 부분 관세에 대한 협상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관세 협상 이슈로는 LNG 밸류체인, 조선이나 포스코 인터나 혹은 그 밖에 LNG, 기자재단까지 같이 연결을 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1만 9천 달러 돌파, 자고 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더리움, 리플 등의 계속 이 크립토 쪽이 좋습니다. 이번 주 크립토 위크에 대한 일정 체크는 지난주 초부터 계속 했던 바가 있었죠.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쪽으로 보면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컴투스홀딩스, 스테이블코인주 관련해서 연결되는 종목군들, 지난 금요일에도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좋았었죠. 우리기술투자 15%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투자증권도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일단은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을 잘 지켜내고 있네요. 그 밖으로 본다면 여전히 반도체단의 이슈가 나오곤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엔비디아 주가를 상승으로 좀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젠슨항이 7월 16일에 중국의 공급망 박람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기자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XAI에 또다시 큰 돈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AI에 대한 투자가 또 일어나는구나라는 기대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와 AI 키워드고요. 국내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LG전자가 HBM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미 반도체 혹은 한화 비전 등에서 뛰어들어 있는 이 시장에 LG전자가 갑작스럽게 진입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고는 있는데 단독 보도라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뉴스가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 있었던 혹은 새롭게 나온 뉴스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만 또 따로 모아봤습니다. JP모건이 HBM 시장이 2027년까지는 견조한 수급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HBM 성장률이 좋을 것이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의 루빈으로 강력한 수요가 기대된다. 도이치방크에서는 그러한 HBM 시장 속에서 마이크론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런 AI 시장의 성장 속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는 낙관론이 IB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모건에서도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고요. 골드만, 맥쿼리 등에서는 목표가를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TSMC 실적이 이번 주 7월 17일 목요일에 나오거든요. 환율 역풍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IB에서는 AI, 반도체 진영을 다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론,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등등에 대해 긍정의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증권의 오늘 아침 보고서 업데이트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고도 하는데 참 그래요. 엔비디아, 하이닉스 진영 굳건해 보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가 요즘 지난 금요일처럼 강하게 올라주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영원한 고민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순차적으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7월 16일 ASML 실적과 7월 17일 TSMC 실적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았던 소식 또 정리를 해볼까요? 국내 초점을 맞춰주는 뉴스들입니다. 땡큐 JP모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한국
2년 동안 50%더 간다라는 JP모건의 전망이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7일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하나 둘씩 내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JP모건의 보고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나 신흥국 중에 핵심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올해 32% 올랐는데 앞으로 5천까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근거로 새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5천 공약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약하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인데 이것을 두고 JP모건에서는 이 좋은 진입 시점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름경에 조정이 나올 경우 충분히 비중을 늘려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힘을 좀 받아서 더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일단 정부의 새로운 여러 가지 증시 부양에 대한 혹은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IB에서 한국 증시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의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 관련해서 내용 짚어봤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이슈 체크했었고요.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준다라는 것이고요. 배당 성향 35% 상장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배당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한다던가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세법 개정에 우선에 쓸 것이다라는 게 주말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이어서 이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하반기다 보니까 배당 이슈가 또 한 번 더 부각될 여지가 있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배당주들을 일단은 모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들 이 정도 추려봤고요. 그중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들 이렇게 또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상위인데 주주 환원의 목표를 제시했던 기업들 현대차부터 해서 강원랜드, 우리금융지주 등등을 넣어봤고요. 양호한 실적과 배당 성향 35% 이하. 이 경우는 지금 배당 성향이 35% 이하인데 정부가 혜택을 줄 경우 그러면 35%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삼성물산,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의 포인트에 맞춰서 어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장에서 이제 특징주들을 쭉 돌려보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메세라가 눈에 띄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한 48%, 상반기 7%, 하반기 들어서 46%의 상승을 기록했네요. 지난 금요일 뉴욕장에서도 메세라가 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비만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경쟁 또한 사실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주요 키워드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올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용량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본다던가 아니면 주 1회 투입하는 것을 월 1회로 줄여준다던가 아니면 경구용으로 간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메세라가 그 안에서 꽤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메세라는 월 1회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초기 임상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사제와 그리고 경구제에서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용량을 투입해서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메세라 결과 소식까지 같이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메세라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과를 내는 여러 가지에서 D&D 파마텍의 플랫폼 기술 모멘텀을 도입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은 메세라와 함께 D&D 파마텍 주가를 같이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1% 하락에 그쳤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정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메세라 이슈와 함께 D&D 파마텍이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올해 꽤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좀 천천히 바라봐야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 D&D 파마텍이 지금 메세라 관련해서 이런 GLP-1 이쪽 이슈뿐만 아니라 메쉬 치료제 쪽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나와서 추가적인 관심을 보자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해지네요. 자꾸 올라가는 파트너 움직임과 함께 연동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꾸 올라가는 파트너 두 번째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빅테크 종목에서 또 나름 견조한 편이죠. 18%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요. 아마존이 지난 금요일에도 1% 상승이었어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번에 좀 길었었는데요. YOY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매출이 30%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K-뷰티가 꽤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죠. 뷰티 카테고리 131을 모두 한국 제품이 점령을 했고 탑10 중에 7개가 한국 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메디큐브, 그러니까 APR의 제품이 꽤 많았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있었습니다. 이런 뷰티 쪽의 뉴스가 또 차곡차곡 들려오고 있네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올리브영이 도쿄 1호점을 낸다는 소식이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영이 일본에서 이렇게 매장을 내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으로서는 공실이 없는 도쿄다 보니까 거기 매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움은 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만큼 K-뷰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뉴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이제 올라와 있는 하나증권의 보고서 내에 주요 종목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APR과 코스맥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APR은 2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좀 쉬었었는데 금요일엔 6% 정도 하락했죠. 이날 코스맥스는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했고요.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는 분기 최대 실적을 기대하면서 각각의 13만 원 그리고 7만 8천 원의 목표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뷰티 쪽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화장품이 조방원과 함께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 이 소식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 확인해봤고요.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보러 가죠. 시장 측면의 이슈들 그리고 이슈 업종별로 따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경제와 시장 측면의 긍정의 뉴스고요. JP모건이 코스피 2년 내 50%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 골드만삭스 코스피 올해 3,500을 찍을 거다. 그 근거에는 AI, 정부 정책, 방산이나 지주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올해 30% 넘게 오른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 하락 배팅에 대한 공매도 잔고 역시 연중 최고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와 약간의 흔들 수 있는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될 텐데 실적 시즌이라고 한다면 조선, 방산, 전력, 화장품 등에서 기존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실적을 내놓을 기업이 있을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일단 전력업체들부터 해서 좀 속속 실적들이 빠르게 나올 거니까요. 여기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건 아마존의 뷰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슈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체크해 주시고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백악관 측에서는 8월 1일부터 관세 진짜 부과할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키워드.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협상 이슈 LNG 밸류체인 체크하시죠. 그리고 삼성의 족쇄가 드디어 풀리게 될까요? 일단 삼성그룹주에 대한 일정이 있는데 잠시 후에 체크를 하겠고요. 엔터 쪽은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앨범을 주말 사이에 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NCT 드림의 앨범도 곧 발표가 되고요. 테마단으로는 비트코인의 신고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크립토비크 기대감 이쪽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나 카카오그룹주 혹은 핀테크주를 자극할지 보셔야 되고요. 메타가 음성 AI 업체를 인수했다, 스타트업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일단 AI 소프트웨어단을 체크하겠습니다. 보고서 측면에서는 하나금융에서 KCC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을 냈어요. 상법 개정과 승계, 주주환원의 키워드가 맞물려 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보고서를 같이 정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통 화학 섹터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바로 7월 17일 11시 15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관련한 부당합병 상고심 선고 기일이 되겠습니다. 재판 시작 기준으로는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거죠. 재계에서는 무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이미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3심에서 반전이 있을 확률은 낮다라는 평가입니다. 2016년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9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씻어내게 될지 7월 17일 주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삼성그룹주의 반등의 계기가 될지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전일 외국인의 매수 집중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M&A에 대한 기대는 사법 리스크 해소가 나올 때마다 단골적으로 따라붙는 키워드죠. AI 로봇주 혹은 신기술 정보체 쪽, 그 외 삼성그룹주, AI 소프트웨어 아니면 전장 쪽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혹은 2심 결과 이후에는 공조사를 인수했던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조회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삼성의 앞으로 추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외로는 뭐 오픈 AI 등과 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주요 일정 측면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정 뭐가 많죠? 오늘은 중국의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통일부, 과기부, 해수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번 주 인사청문회 일정이 많습니다.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가 18일까지, G20 재무장관회의가 18일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한 중요 성명을 곧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어찌 나오는지 체크하시라고 넣어놨고요. 화요일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아우토크립트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고 화요일 밤부터 해서 미국의 은행주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리게 되겠죠. 수요일로 가면 엔비디아 이 중국 공급망 박람회에 참가한다. 여기서 젠슨 황이 기자 브리핑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는지 중요해 보이고요. 이날 하원에서 암호화폐 과세 정책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죠. 목요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형사재판 3심 선고가 있고요. 이날 TSMC 실적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앞날에 ASML도 있고요. 금요일은 미국의 오션만길, 또 우리장에서는 포스코 피추엠의 실적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정 측면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나왔던 모든 내용을 합쳐서 시장을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장은 여전히 참 견고하고요. 하반기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함정남 차장님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코스피가 2년 내 50% 더 간다. 네. 5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좋긴 좋은데
또 괜히 한켠이 초조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안 가서 나는 그걸 못 누릴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 대한 전망이요. JP모건이 한국의 코스피가 2년 내에 5천도 갈 수 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지난주에도 외국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중국보단 한국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았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억지 이유를 달면서 우리는 어쨌든 분단 국가니까 전쟁 리스크가 있다라는 억지 이유를 달았었는데 최근 10몇 년 동안 지켜보면 북한의 도발이 증시에 이틀 정도 영향을 끼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지배구조에 이건 도저히 어떻게 회사가 그룹이 되어 있는지 외국계 입장에서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것이 거의 저평가의 근원이었는데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내가 정당하게 이 기업에 투자한 보상을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기업은 자금 조달, 주주들은 투자의 이익의 공유, 기업의 이익의 공유에 대해서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지독했었던 저평가 밸류를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도 글로벌 랠리에 동참할 수 있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저 베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생각은 계속 지수의 색깔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5천이 될 거다, 안 된다라는 비관적인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주식시장은 최근 한 달 좀 넘어서는 상승에는 최근 석 달에는 어떠한 주도주들이 증시를 끌고 올라왔었냐면 첫 번째는 지수의 코스피를 봤었을 때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런 논리 속에서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기대감으로 지주사라든가 증권, 은행, 보험주들, 금융주들이 중심에 있었고 지주사가 있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미래의 어떤 통화와 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죠. 조금 쉬다가 다시 랠리를 이어갈 때 시장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에서 우후죽순 종목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저는 키 맞추기 장세가 당분간 연출될 가능성에 매우 높은 확률로 증시 대응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키 맞추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선주 키 맞추기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 이미 작년 연말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미 조선주들은 충분히 랠리를 보여주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조선주가 본격 랠리를 이어갈 때 그동안 못 갔었던 소형주 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작년 말까지는 조선기자재가 잘 못 갔었어요. 이미 대형주들은 갔었는데, 그래서 수급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들로의 전환 동반 랠리가 이어지는 것이 키 맞추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키 맞추기는 어떤 키 맞추기가 있냐면 지금은 주도 장세가 아닌 지수가 올라간 영역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일단 선발주자가 올라간 이후에 이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수가 못 갔을 때 못 갔었던 소외 섹터가 올라가는 키 맞추기가 한 파동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인 과거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것까지 다 올라온다면 전 섹터가 고루 한번 올라왔다라는 심리 속에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시장의 주인이야라는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있었던 것처럼 전 사이클이 한 바퀴 더 돌 가능성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시장이 철저하게 소외되었었던 섹터 내에서의 삼성전자 뭐 대단한 호재 나와서 외국인이 막 엄청나게 산 거 아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죠. 오히려 실적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불편했었던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털 거 털었다. 지금이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너가 바닥이야. 지금 이 섹터는 이 정도면 바닥이야라는 논리 속에서 충분히 키 맞추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 지금 단기적인 뭐 어떤 종목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더 이어간다라고 네.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아니에요. 너무 길게 해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키 맞추기가 일어난 이후에는 지수가 한번 쉰 다음에 진짜 주도주가 나올지 이 순환매가 한 번 더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번 키 맞추기가 일어난 이후에 한 번 쉬어가는 타이밍을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정 짓거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시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이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호재가 나오면 이제 세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이 9월이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뭐 8월 중순이라도 연준이 스탠스를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옮긴다. 스탠스를 바꾼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저 베이스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키 맞추기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맞추기라고 할 때 많이들 기대하시는 게 뭐 지난 금요일에 흐름이 연속되겠는가 이겠죠. 하이닉스가 끌었던 상승보다 이제는 삼성전자의 주도가 나올 것인가라는 기대. 그럼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해 주실 때 실적에 대해서 얼추 뭐 충당금이든 뭐든 다 실어서 털어내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수급도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종목들 살펴주시죠.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흐름과 방향이 전 역시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기대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한번 떨 걸 떨었다라는 관점 속에서 지금 이 주가가 바닥인 건 맞구나라는 것이 기저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저만이 아닌 시장이 바라보는 투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HBM과 파운드리가 언제쯤 나올까? 올해 하반기는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결국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 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미 주가는 이거보단 위에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견줄 수 있을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HBM과 그다음에 진짜로 뭐 TSMC를 견주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수주를 못 받는 기업들의 이런 기다림의 수주를 따낼 수 있을 정도의 파운드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다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때 살 걸, 아무것도 못할 때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위치가 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지금 뭐 탄력적으로 급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군 아니고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수급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느냐. 수급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고공권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대장의 주도 섹터들이 조선방산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투심이 균열이 있어 보이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라가는 탄력보다 하방의 탄력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뭐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안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호재를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반도체 세액공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향됐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전공종 뭐 전통 장비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어렵게 엄청난 성장성에만 우리가 초점을 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좀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라는 기저 베이스에 깔려있는 투심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꽂혀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전공종 장비에서는 좀 쉬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HBM이라든가 뭐 CXL로 전환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쭉 우선주기로 알려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가 좀 먼저 너무 좋죠. 치고 가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 종목을 제가 나열해 드리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군이 이거를 종목을 뽑자고 하니까 한 50개 종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종목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종목 좀 이렇게 좀 포트로 나눠드리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는 섹터가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온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이 HBM을 성공했었을 때라는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뭐 주문용 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가 될 수 있겠죠. CXL이라든가 유리기판, 액침냉각, 검사 장비, 소재주까지 가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섹터별로 좀 종목을 갖고 있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한 섹터가 올라가면 거기서 이격이 벌어질 때 이익을 실현해서 반도체 내에서도 포트를 다양하게 꾸릴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뭐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내 종목들 전반적으로 긍정의 시각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목들을 골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신 거고, 일전에 말씀 주셨던 이오테크닉스, 뭐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네. 지난주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도 이제는 네. 관심을 갖겠다라는 얘기 주셨었고요. 다 좋은 흐름 있습니다. 문득 한미반, 한화비전 생각하니까 주말 사이에 그 뉴스가 있었어요. 단독 뉴스인데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 네. 장비 시장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뛰어든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만큼 이쪽이 어떤 앞으로 미래 반도체에서 핵심 기술력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 하나 시스템과 한미 반도체와 하나 비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키 맞추기 후보자 중에 하나죠. 2차 전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험성 물량을 확보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시각이 유지됩니까? 아니면 좀 달라지십니까?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보험성 물량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손실이 크신 분은 기계적 물타기를 일단은 시작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전략적 포트를 짤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했던 단 하나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LNF? 그렇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LNF가 이전의 2차 전지 사이클에서는 소외됐죠. 소외됐었던 네.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에는 유리하지 않았을까. 수급의 공백과 어떤 신규 포트의 수급을 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 대비 우월할 수 있었던 것이 LNF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니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티도 안 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올라온 거는 올랐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에코프로였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수급의 빈집을 찾아서 어떤 의미 있는 주가 행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올라올 때 대단한 중요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를 찍었느냐와 바닥을 다졌느냐라는 것은 투심에서 방향을 잡는 데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는 얼만큼 오를 수 있는데 무슨 성장성인데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1,100원에 어쩌네저쩌네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주가 대응할 때는 꼭지를 찍었느냐 투심이 바닥을 다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때 지금 2차 전지가 금요일 날 움직였었던 흐름은 바닥을 다졌다라는 투심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기저 베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는 명분이 필요했었잖아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무슨 명분으로 올라가는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테슬라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로봇택시가 가는데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택시로 테슬라가 좋다. 2차 전지 올라가자. 이거는 네. 무슨 뜻이냐면 작은 호재만 있어도 나는 뜨겁게 반응하겠다라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 2차전지 셀은 AMPC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 3사도 충분히 지금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렸던 명분이 뭐였냐면 전고체였어요. 지금은 맞아요. 요 의미는 좀 퇴색됐습니다. 왜냐하면 애경케미칼은 별도로 지금 네. 별도의 호재로 움직이고 있고 삼성 SDI는 조금 전고체 의미로 부여됐었을 때 조금 무거워요. 그냥 지금은 2차 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전고체 말씀드렸을 때 미국 시장에서 전고체를 사셨으면 수익이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퀀텀 스케이크 플러스 솔리드 파워 지금 주가 잘 가거든요. 맞아요. 이거 계속 갈 동안 우리나라 전고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나라 2차 전지 별도로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은 일단은 시총 상위부터 보십시다. 일단은 삼성 SDI 시청 대형 셀사 중에서는 가장 앞단에 둬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네. 에코프로, 네. BM 에코프로 이제 얘기할 때 에코프로 머티가 좀 탄력이 더 센데 그 그림이 나올지는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LNF까지도 시총이 컸었던 우리가 다 아는 그 종목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종목이 움직여야 결국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까지는 보험성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전략적으로. 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성에서 격상되는 시각의 업그레이드 2차 전지 살펴주셨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차 전지 대형 종목들, 대장 종목들 중심의 대응을 권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오늘 유망하게 보는 것. 이거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치 플러스 차트를 볼까? 테마 플러스 실적을 볼까? 둘 다입니다. 뭐 차트 전 종목 막 돌아보잖아요. 그럼 지금 바닥에서 쑥 올라오는 종목과 자리가 좋은 종목과 의미가 있는 종목들을 그냥 시총 사이즈 무관하게 그냥 직관에 의해서 그냥 뽑아온 종목들 그냥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 지금 시장이 주가가 싼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는 분위기고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막 기아를 전략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뭐 뉴스가 나와야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직관적으로 돌리다 보니 기아가 그렇지 지수가 올라간다면 키 맞추기 영역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야 될 텐데 그 명분과 트리거는 미국과 관세 협상 속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져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어떤 기아를 바라보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전제로 여기서 지금 PER 4배고요. PBR 뭐 0.7배라고 한다면 한국의 저평가를 극복해 나가다는 시장이 지금 네. 우리가 한국 증시를 타 증시 대비 좋게 보는 이슈라고 한다면 기아가 지금 싸죠. 배당도 꼬박꼬박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기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림이 전기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전기차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의 기저에 깔려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기아나 현대차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자동차 생각을 쪽은 근데 해봅니다. 관세가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기대. 속에서 기아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두 번째는 소용주인데요. 태경 BK라는 종목입니다. BK 요? 네. 예전에는 좀 눈여겨봤었다가 지금은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얘네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 기업의 키워드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하나는 2차 전지 응급제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인조 대리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뭘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 무덥고 여름 지나가니까 돼지열병 이런 것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가 핵심 키워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PER이 5배고 PBR도 0.65배인데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고개 하나 드는 양봉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슨 키워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봐야겠다라는 의미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PI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시장의 랠리가 코스피가 한번 쭉 올라갔으니 수급의 낙수 효과로 다음 타자가 코스닥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바이오가 먼저 움직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어떤 수급의 어떤 시수 게임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순환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반도체와 2차전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PI라는 종목이 AI 기반으로 2차전지 품질 검사, 셀에 대한 품질 검사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배터리 3사에 납품하고 있고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2차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뭐 키워드가 잘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 삼성전자 유리기판 생산의 핵심 검사 솔루션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 반도체 유리기판 키워드도 또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잘 맞아가고 있다. 지금 한번 뻗쩍 오른 이후에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엄청 좋다? 엄청 좋은 종목 시장에 수두룩 빽빽입니다. PI를 말씀드린 것은 손절 라인을 잡기가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절 라인은 얼마인데요? 뭐 저렇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삼각 수렴이 돼서 이평선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봤었을 때 뭐 61선, 21선 기준으로 맨 아래 단에 있는 거 깨는 순간이 손절이잖아요. 그럼 그 이격이 다른 것 대비해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분할 매수 전략 내지는 손절 전략을 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기대 이익은 넓힐 수 있고 손실폭은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은 함정란 차장님과 해야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시각과 시나리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파악에 주력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